간식거리가 필요한데 과자를 먹으면서 얘는 핫초콜릿 얘들을 먹을 거예요. 이렇게 켜서 그냥 떠드는 영상, 얘기하는 영상 같은 거를 찍으려고 켜봤습니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텐션 약간 낮을 수 있음 주의해주시고요.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최근에 인스타에다가 사진 하나 올렸어요. 근데 사실 사진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여러분의 요즘 최대 고민이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라고 올렸거든요. 근데 굉장히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댓글이 593개가 달렸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들 저는 처음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제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는 뭔가 이런 토킹 영상 되게 오랜만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가 말하는 모든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단지 저라는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라 믿고 자유롭게 편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얘기할게요. 좋아요가 제일 많았던 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남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면 난 무슨 인생을 사는 건지 행복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가는 길에 정당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끊임없이 타인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말해줘. 이게 맞는 길이라고 말해줘. 내가 내린 결정이 옳다고 얘기해줘. 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닌 타인이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나에게?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고민 상담을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자신의 상황을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시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다 혹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가 옳은 것 같고 뭐가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때 그렇게 다른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구하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내가 내리는 결정에 앞서서 이 결정이 정말 합리적인 결정인지 정말 옳은 결정이고 내가 맞게 판단을 한 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거 같냐?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거는 그냥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 솔직히 그냥 쉽게 말하면 답정너잖아요. 나 이 길 가고 싶은데 사실 확신은 없어. 근데 가고 싶긴 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의견에 동의해줌으로써 내가 거기서 확신을 얻고 확실하게 나아가고 싶어 라는 뜻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전 답정너 기질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항상 뭔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100% 이거다라고 해서 딱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 이때까지. 그래서 늘 주변에 물어봤죠. 내 생각과 반대로 대답을 한 사람들은 일단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물어보고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얻는 거는 단지 내 결정의 지연과 내가 늦게 결정함으로써 따라오는 결과들밖에 없더라고요. 신중한 건 좋은 거지만 남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말해줬을 때 실행한다는 거는 별로 나한테 득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를 믿고 가면 되는 건데 거기에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내 스스로 확신을 못 가지는 이유가 저는 내가 잃을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서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얻는 것보다 잘못된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물론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다 해야 되나? 근데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이긴 하죠, 그게. 그쵸? 남들이 말하는 성공하는 삶 뻔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자기가 목표했던 거 이루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 그런 삶을 보통 성공한 삶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런 삶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만족하는 게 진짜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한 삶, 뭐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목표 달성하고 성취하고 이런 거면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내가 만족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괜찮고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괜찮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사람 삶이 제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저는 가두는 단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친한 언니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언니가 지금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타지 생활이 힘들잖아요.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다 같은 한국인도 아니고 말이 막 엄청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힘든 상황에서는 집에 돌아오고 싶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한국에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 언니를 항상 부러워했단 말이죠. 나도 외국 가서 저렇게 살고 싶고 막. 근데 그 언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난 그냥 한국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같이 지내고 그냥 적당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내가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진짜 조금 살다가 죽는 건데 정말 많은 일을 해보고 싶고 성공도 해보고 싶고 남들이 말하는 그런 거 다 해보고 싶다. 세계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싶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싶고 일도 다양하게 해보고 싶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언니가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 게 불쌍해 보이고 안쓰러울 수 있지만 하루살이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오래 살아본 하루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오래 사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내 목숨이 짧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내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행복이란 개념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한 데까지 내가 최고치를 경험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 최고치에 맞춰진 삶을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인생에 정점만 있을 수 있어요? 정점만 있게 된다면은 결국엔 그건 정점이 아닌 거죠. 최하점도 있어야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고 막 인생이 여기가 최고 황금기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 순간이 정점이면은 그냥 그거는 평행선이에요. 너무 행복해져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딱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지금은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나름대로 만족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행복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그 강박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된다는. 근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보통보다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보통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고 항상 그 중간을 유지하는 게 제일 힘들다고는 하는데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살면서 항상 내가 가는 길이 옳은가 이 길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하는 고민이잖아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살면서 중요시하는 가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내가 목표치에 도달할 일도 없고 뭔가 가치관을 정립할 일도 없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년에 성인이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라고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성인이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인이 되진 않아요. 나 이제 20살이니까 작정하고 마음을 다잡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 성인 길을 시작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무 노력 없이 없는 건 나이밖에 없어요, 세상에.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거기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이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성인이 되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계속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런 마음가짐도 생기고 가치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20살 될 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내가 벌써 20살? 와, 나도 이제 성인이네? 이런 생각뿐이었지. 내가 뭔가 미래를 열심히 설계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열심히 살겠다. 나는 모든 이런 목표들 다 이루면서 살 거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 하나하나 계획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힘들고 피곤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좋지만 당장 고민한다고 해서 바로 어떠한 가치관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뭔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지켜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번 새해 목표를 세우고 실패하고 다시 새해 목표를 세우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성인이 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경험? 성인이 되면 어쨌든 미성년자일 때랑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니까
책임은 지되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움이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막을 때도 있거든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도 그렇듯이 모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다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물건을 팔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전부 다 인간관계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가 전에 댓글 읽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사람한테 실망하는 이유는 그만큼의 기대를 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말이 쉽지 기대를 아예 안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은 이래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보수적인 스킬들이 있겠죠. 뭐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의 기분을 더 잘 헤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그냥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것들. 자존감이란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스스로를 통제하고 막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 이것들이 다 모여야지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나를 스스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낀다거나 굉장히 여기에 또 많은 심리적인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겠죠. 주변 사람들한테서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나와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 그것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와 너가 아니라 나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거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내가 그 중심이 잘 서 있어야지 내 세계가 잘 돌아가는데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내 주변에서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고 주변에 기대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관계는 다 무너지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막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고 성공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 나를 사랑해라 이거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되 내가 가장 나를 좋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그렇게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길 바라는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낮다면 그 기대치가 주변 사람들한테 향해서 굉장히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내 기대치는 이 정도인데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못해줘. 이만큼의 간극 어떻게 올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그냥 내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주면 되는 거야. 처음엔 물론 힘들겠지만 나만 이 사람한테 매달리고 누군가 나를 되게 막대하고 쉽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내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그 사람은 타인한테 기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기대감은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간극이 점점 커지니까 실망감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팍 인간관계 현타를 느끼는 거겠죠. 인간은 절대 나를 구원해주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하는 건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서 빛이 나요. 진짜로. 무드가 달라요. 반짝반짝 빛나고 막 그런 정도까지 아니겠지만 사람은 곁에 있는 사람의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랑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는데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자기 힘든 얘기만 하고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나까지 기분이 안 좋아져요. 내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만나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사람들도 그런 긍정의 기운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좀 뭐 기의 흐름 이런 걸 믿는 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기분이 좋아져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보통 자존감이 높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인간관계를 더 잘하냐? 그런 면 때문에 사람이 주변에 모여요, 항상. 내가 굳이 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쓰거나 아등바등하면서 막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의존적으로 대하거나 완전 나를 기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선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나의 자존감을 해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미디어나 매체나 이런 불특정 다수를 통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게 가장 힘들지만 그걸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면에서 저는 다 이긴다고 보거든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은 일도 잘하고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인간관계가 박살이 났는데 성공을 했다? 흔하지 않아요, 진짜. 어쨌든 사람들이 다 사람 간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관계 없이는 나 혼자서 성공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남겨주신 댓글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르잖아.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고민은 다 비슷해요. 진짜로. 그 나이대에 흔히 하는 고민이 항상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저는 또 하나 느낀 게 고민하면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기분 안 좋잖아요. 갑자기 내 인생이 막막해지고 막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왕 스트레스 받을 거 남들 다 하는 고민 말고 남들이 안 하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어떻게 돈 벌지 막 이런 것들보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임종을 맞았을 때,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해보는 거? 저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사람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행복한 거지? 나 불행한 사람이야. 나 힘든 사람이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늘 기쁘고 신나고 막 기분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슬픔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나태하지 않게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불안감에서 오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어떡하지? 대학교를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내가 취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게 살면 어떡하지? 내가 사람들이랑 인간관계 잘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다 그런 불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스트레스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불안감이 없는 삶? 불안하지 않은 삶?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긍정적이거나 엄청 게으르거나 불안감은 어느 정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막 쉬운 예로 이런 예들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소심한데 발표를 맡았어. 강의를 듣는 학생 수가 막 300명 막 이래. 너무 떨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스피치가 내 기준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더라도 내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준비를 안 했을 거고 준비를 안 했다면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못했겠죠. 그런 거라 생각해요. 불안감, 스트레스 저는 완전 100% 부정적인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서 전 그냥 그런 감정들도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니까 별로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간이 가면은 지나갈 걸 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태도가 나한테 가장 이익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감도 안 잡히네요. 도대체 큰 맥락을 뭐라고 잡아야 될까? 이거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좀 댓글에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큰 단락으로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체 필터링 해서 들으시고 당황하셨네요 벌써? 그냥 오랜만에 토킹 영상을 찍고 싶기도 하고 이런 주제로 얘기를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생각도 저는 항상 많이 궁금해하니까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